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손지영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특별히 또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쌀 생산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이제 대기권, 수권, 그다음에 빙하와 같은 빙권, 생물권 이렇게 서로 이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너무나도 무서운 속도로 기후 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후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IPCC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이제 2021년에 나온 6차 보고서인데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발생 요인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가 이제 1부터 8.5까지 나와 있고요. 노력을 한다면 적게는 2100년도에 1.8도씩 상승할 거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4.4도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2100년쯤에는 많은 생물종들이 감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작물 생산성도 감소를 할 것이다, 이런 영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도 기후 변화는 이제 좀 약간 그냥 가설일 뿐이고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계시지만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뉴 노멀이 됐습니다. 2021년에 기후변화 학자인 마나베 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60년대부터 기후 온난화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뉴 노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는 지구 평균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년 동안에 지금 1.6도씩 상승을 했고요. 다 많은 분들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름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SSP 시나리오에 보면은 우리나라 2100년 정도 가면은 이제 적게는 2.6도, 많게는 한 7도까지도 우리나라 평균 온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북방까지 보면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의 재배 적지들이 많이 북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작물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작물마다 생육 저온이 있습니다. 가장 내가 자라기 좋은 이 최적 온도가 있는데, 이 최적 온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저온이 되면은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등수기 저하된다거나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최근 10년간에도 이렇게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작물들별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서 영양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양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적응되는 품종들,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 경감을 시키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농경지에서도 메탄 가스라든가 온실가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산에서도 메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게 발생시키는 완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이제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벼의 요거는 이제 생육 그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벼 생육 과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약간 삐딱하게 돌고 있잖아요, 자전을. 우리나라 이제 북위 한 36.5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중 그 일장의 변화가 있고 기온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벼들이 적응하는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벼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태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이런 이제 생태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육 스테이지별로도 벼는 이제 처음에 이양했을 때의 온도,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할 때 출수기, 등수기,
생육 저온들이 다릅니다. 스테이지별로. 그래서 15도 이하가 되면 대개 저온 피해를 받게 되고요. 뭐 생육 스테이지별로 다르지만 한 30도 이상에서는 고온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형별로도 그 적응되는 온도가 다른데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자포니카 고품질 벼의 경우에는 등숙기의 온도가 평균 22도 전후가 되었을 때 가장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은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통일형 벼는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배 그 시기를 연구를 할 때 가장 등숙이 잘 되는 그런 기상에 맞춰서 출수를 시키고 그러려면 언제 이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이제 걸 계산을 해서 지역별로 이양 시기를 제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하지를 전후로 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쭉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벼들이 이제 출수를 빨리 하는 것이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생태형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영향은 출수 전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고 출수기 이후에 등숙기 때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구를 종합을 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면은 2030년대까지는 수량이 약간 증가하다가 40년대 이후부터 감소해서 210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한 25%는 수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근데 2100년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2023년하고 24년에 굉장히 고온이어서 거의 2100년대 시나리오 정도로 등숙기 때 고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쌀 품귀 현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앞에 이영용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 때문에 등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안정 생산 방안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예측과 영향 평가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적응 분야, 그리고 기후 변화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늦출 것인가, 기후 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에 있어서 이제 그 예측 영향 평가는 아까는 이제 뭉뚱거려서 평균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 세 개는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2100년에는 수량성이 한 23% 감소할 거다. 그리고 중만생종은 28.6%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재배 시기를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량성이 훨씬 더 적게 감소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품종 개발도 저희가 계속 고온 내성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배 시기만 옮겼을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향 평가도 뭐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기상 재해 조기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경보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이거 한번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완하고 고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응성을 강화하는 파트에서는 내재성 품종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온 내성, 뭐 냉해에 또 내성, 뭐 수바라, 이삭바라라고 하는데 수확 전에 수바라 발생이 굉장히 요즘은 또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도복이라든가 저희 일조 부족 이런데 이제 좀 내성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가 되면 따뜻하면 작년에 벼멸구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병해충들도 대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성 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뭐 작물 활성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피복을 하면은 피해가 경감된다든가 이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화 전략으로서는 지금 물을 가둬놓는 논에서 메탄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벼 재배할 때 이제 메탄이 발생하는 것은 논 토양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 벼 식물체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메탄을 저감하는 벼를 개발을 했는데요. 탄소 저감 벼라고 해서 감탄 벼라고 해서 개발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벼 재배 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은 논물을 좀 얕게 된다거나 중간 물대기를 한다거나 얕게 걸러대기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메탄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기술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거는 오전에도 설명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정책인데 넘어가고. 네, 기후변화 속도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팔라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대응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농촌 구조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거 맞물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